지난주에 여러분들 별거 배우는 게 아니고 민법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갑과 을이 지금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 매매 계약서에 둘이 쓴 것을 목적이라고 한다니까. 쓴 것을 계약서에 쓴 것. 그러면 계약서에 쓴 것이 매매 내용 그냥 야, 나 집에 가서 뭐 배웠지?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매매를 배우고 매매 계약서에 쓴 내용을 매매 내용을 목적이라고 한다는 거야. 목적. 근데 이 매매 내용을 정할 때 당사자가 여기서 이렇게 보자고 매매 내용을 정했대. 그런데 매매 내용을 정할 때 당사자의 권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정했대. 권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권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다면 계약 내용대로 책임 지시오 해야 되겠어? 무효라고 해야 되겠어?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정할 때 권리 능력이 없으면 효력이 무효다. 그거 배운다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그거 배우. 두 번째는 계약 내용을 정할 때 당사자가 술 먹고 정했대. 계약 내용을 정할 때 술 먹고 정했어. 그럼 계약 내용은 유효로 해야 돼? 무효로 해야 돼? 그래, 의사 내용이 없는 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했다면 무효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 행위 능력이 없었대. 행위 능력. 그래서 미성년자나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정했대. 제한 능력자가. 분파라 이게. 당사자가 계약을 정할 때 제한 능력자가 정했으면 어찌해야 돼? 유효로 해야 돼? 무효로 해야 돼? 그것이 어려워? 일단 유효로 했다가 취소하자 그 얘기야 지금. 이거 뭐 민방위 훈련 받으러 온 것보다 더 쉽다. 너만 쉽지 이놈아. 아 똑같아. 밥만 먹으면 맨 그거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배워요?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오늘은 두 번째는 을이 이제 의사표시 할 거 아니야. 의사표시 할 거 아니냐고. 그럼 의사표시 해서 계약 내용 정하겠지. 오늘은 의사표시를 하는데 여기 배워. 비진의 표시로 계약의 내용을 정했대. 비진의 표시로. 그럼 비진의 표시로 계약의 내용을 정했다면 계약의 내용은 봐. 비진의 표시로 지금 다 목적 공부하는 거라고. 비진의 표시로 계약 내용 정했다면 계약 내용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다고 써져. 유효 자리에. 둘이 짜고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대. 통정허위 표시. 그럼 유효요 무효요? 무효 여기 줘 있잖아요. 무효. 그것도 몰라? 세 번째는 참 자식 강의나 할 일이 자꾸 깐족깐족 되네. 착오로 의사표시 정했다면 유효요 무효요? 불확정 유효를 했다가 취소하자 그 말이야. 사기당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대. 협박당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대. 그럼 취소하자 그런 얘기지. 근데 지난주에는 뭘 배웠냐면 계약 내용 자체가 이거 보지 말고 이거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계약 내용 자체가 다 같이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타당 이런 요건 갖추어야만 유효라고 하지. 자체가. 따라서 계약 내용이 확정 가능해야 되고 요것만 놓고 본다면 목적만 놓고 본다면 확정 가능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적법해야 돼. 그러면 자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확정 무효. 그럼 여기서 지난주에 확정 무효라도 때로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배웠지. 그 말이 뭔 얘기냐면 계약서 내용이 사기당해서 정했대. 그럼 사기당해서 정했을 때 그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한 경우도 있잖아. 강행법규. 사기당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더니 강행법규에 반한다. 그러면 강행법규만 놓고 본다면 무효 아니야. 근데 사기당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지. 그럼 사기 취소 가능해? 불가능해?
지금 생각이 와 닿나? 어쨌든 아니 지금 계약 내용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했다고 봐. 허가 없이. 그러면 무효 아니야. 근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 놓고 보면 무효지만 사기당했다니까. 그럼 사기당해서 계약 내용을 정했다면 사기당해서 계약 내용을 정했다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무효인 행위도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할 수 있다. 어디?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반사이득 행위야.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했는데 반사이득 행위.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지금? 여러 가지 겹칠 수 있잖아 지금. 우리는 계약서 안 쓰면 소용없는 거야 지금. 목적만 갖고 따지는 거라고. 의사표시? 아니요 그거. 의사표시로 인해서 정해진 목적을 배운다니까. 당사자가 술 먹고 정한 목적을 배워줘. 민법은 계약서 내용만 갖고 따지는데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른 무효 사유를 분석했을 때 시간적으로 분석했을 때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 의사를 정할 때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걸 지금 공부하는 거라고. 분석력이. 그럼 어디? 첩 알지? 다 몰라도 그 첩은 알 거라고. 어디 보자. 첩 계약은 여기서 계약서 내용이 갑과 을이 첩 계약을 첩에게 계약 아파트를 준다고 계약 내용을 정했대. 첩에게. 그럼 첩에게 계약 내용을 정했다면 아파트 주기로 계약의 내용을 정했다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무효 아니야. 여기 됐나? 근데 한정치산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첩에게 아파트 주기로 했대. 자,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그럼 자, 첩에게 아파트 주기로 한 계약 내용을 먼저 고려해서 유효 무효를 판단해야 되겠냐, 제한 능력자를 먼저 고려해야 되겠냐. 박수. 못 알아듣는 사람 손들어. 지금 이 말을. 아, 동영상 보고 한 번 더 보고 알아야 그러지 말고, 우리 민법은 계약 내용의 유효 무효만 배우는데 유효 무효 사유를 의사를 정해서 표시해서 계약 내용이 정해져. 근데 의사를 정할 때 당사자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맨 먼저 그거 고려하자는 것이야. 그러므로 자, 여기 제한 능력자가 첩에게 아파트 주기로 했다면 목적만, 이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안 봤을 때 목적만 놓고 본다면 반사이득 행위니까 무효 아니냐? 근데 제한 능력자가 정했지. 그러면 제한 능력자 이걸 먼저 고려해야 돼. 목적만을 고려해야 돼.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첩에게 아파트 주기로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제한 능력자를 먼저 보호해주자는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의 법률행위에 여기 봐라. 무효 사유도 존재하고 취소 사유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를 따로 분리하지 말고 목적만 공부한다 말면 돼. 목적, 계약서 내용을 둘러싸고 거기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따지는데 목적만 놓고 봤을 때는 목적, 당사자와 의사표시를 다 무시하고 목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요건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목적은 당연히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는 상태에서 정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 미친놈이 술 잔뜩 처먹고 미친 둘이 가보고 둘이 새겨. 첩이야 첩. 근데 미친놈이 첩에게 자동차 한 대 사준다고 그랬어. 또 하나. 미쳐갖고 더 미쳐서 좋아서 술 처먹고 요 당사자고 미친놈이 술 잔뜩 처먹고 아파트 하나 더 준다고 했단 게, 그럼 아파트 하나 더 주기로 했으면 타당성이 결여되지가 무효 아니야. 첩을 먼저 고려해야 돼. 미친놈을 고려해야 돼. 미친놈을 고려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걸려들어서 무효가 되니까 볼 필요도 없다는 거야. 여기에 확과 적타, 이것은 계약서 내용은 내용인데 확과 적타는 여기 먼저 고려하고 이 문제를 고려하자 그 말이야. 여기에 문제가 없었으면 여기를 고려하자는 것이야. 그 다음에 의사표시,
계약서 내용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사표시도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알아들었냐? 여러분들이 여기 의사표시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사표시 했는데 계약의 내용이 안 정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을 유효무효를 판단할 때는 맨 먼저 1번 타자로 뭘 고려해? 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 사람의 능력을 고려하고. 여기 보자. 여기 봐. 착오로 요 갑자기 요 자식이 착오로 처백의 아파트 주기로 했어. 착오로. 아파트 A 아파트도 있고 B 아파트 두 개 있어. 두 개. 처백에 착오로 A 아파트 줄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이렇게 정해 B 아파트 준다고 했다. 자, 착오로 갑이 착오로 처백에 A 아파트 준다고 했는데 B 아파트 주기로 했어. 그러면 자, 계약서 내용이 착오로 정해졌지. 근데 첩이지. 그럼 첩을 먼저 고려해야 돼? 착오를 먼저 고려해야 돼? 착오 먼저 고려했더니 연병을 반사이득 행위잖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봤더니 첩이요. 그럼 첩을 먼저 고려해야 되겠나? 반사이득 의사표시를 먼저 고려해야 되냐? 아니야. 어디 여기 다시 해보자. 갑이 착오로 A 토지를 을에게 팔 생각이었는데 B 토지를 팔았어요. 착오로. 근데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야. 착오로 매매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먼저 검토해야 돼? 착오를 먼저 검토해야 돼? 착오를 먼저 검토했더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무효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8페이지 봤더니 여러분들 요약지 8페이지 보니까 3번의 법률행위 체계도에서 유효 무효를 결정할 때 있잖아. 맨 먼저 여기 막 검토해야 될 내용이 여기 보라.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 지금 우리는 계약서 내용을 둘러싸고 생기는 유효 무효 사유를 배워. 계약서 내용을 둘러싸고. 그러면 계약서 내용을 둘러싸고 유효 무효를 판단할 때 내용 자체를 먼저 고려하기 전에 당사자의 능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맨 밑에 당사자가 보이는 것이야. 다시 한번 1번. 1층이 뭐가 보여? 그것은 계약서 내용을 둘러싸고 당사자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했다면 여기 보지도 말자는 거. 여기 이거 먼저 고려해서 유효무효를 판단하자 그런 얘기지. 동의해? 두 번째는 당연히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통해서 목적을 정한 것이야. 지금 우리는 계약의 내용을 이미 정해졌어. 안 정해졌으면 여러분들 불성립으로 끝나버린다니까. 계약의 내용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지금 정해진 상태에서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정해진 상태에서. 만약에 계약의 내용이 안 정해졌다면 그것은 고려할 필요 없지.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정해졌을 때 같이 판단의 순서가 맨 먼저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통해서 목적을 정했거든. 그럼 유효 무효 판단할 때 순서가 목적부터 고려해, 당사자부터 고려해야 돼. 여러분 그림에 1층에 무엇이 보여? 2층에 3층에. 그러면 당사자 따로 목적 따로 의사표시 따로가 아니라 당사자가 목적을 정한 거라니까. 의사표시를 통해서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당사자가 의사표시해서 내용을 정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배운 것은 당사자와 의사표시는 고려하지 않았고 목적만 놓고 봤을 때 유효가 되려고 하면 다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타당 이런 요건 갖추어야만 유효인 것을 배웠던 것이야. 당사자도 물론 배웠고. 근데 여기서 당사자가 목적을 정할 때 제한 능력자가 목적을 정했다면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 이해하셔. 제한 능력자가 계약을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목적을 정했대 이렇게. 그럼 목적의 확가적타를 검토해야 되겠어. 제한 능력을 1차로 고려해야 되겠어. 그래. 제한 능력을 1차로 고려해서 이런 요건 갖추면 그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제한 능력 요건을 갖추면 설득돼.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의사표시 했겠어 안 했겠어? 의사표시 안 했으면 계약의 내용이 안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의사표시 했더니 내용을 정했어. 그러면 이제 가치 판단할 때는 의사표시부터 검토해, 제한 능력부터 검토해. 1단계 제한 능력부터 검토해서 2단계로 의사표시 검토했더니 목적에서 반사이득 해결하면 의사표시 검토하나 말하잖아. 그래서 목적을 2단계로 검토하고 3단계로 뭘 검토하는 거예요? 오늘은 의사표시 배우는 거다 하시면 돼. 이제 설득이 됐지? 아, 가치 판단이 그렇게 전개되는구나. 오늘은 1단, 2단, 3단에서 몇 단을 배우겠다고? 3단. 3단. 그럼 이런 거죠. 의사표시를 통해서 목적이 정해졌을 때 거짓말로 계약서 내용을 썼대. 거짓말로. 응? 거짓말로 계약서 내용을 썼다면 계약 내용은 유효요, 무효요? 유효. 비진이 표시. 둘이 짜고 거짓말로 정했대. 둘이 짜고 계약서 내용을 정했대. 그 계약은 무효. 착오로 사기당해서 강박위에서 계약서 내용을 정했대. 그 계약서 내용은 유효. 그리고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자.